초밥은 살 안 찐다 해서 이 초밥집을 자주 오는 편인데요. 진짜 인생도 초밥도 날로 먹고 싶어요. 그런데 조절하는 거 맞나요? 먹고 먹고 또 먹고 정말 야무지게 드셨습니다. 젤리인데 망고 젤리 이거 다 먹고 나서 먹는 거요. 아니야,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먹는 거야. 기왕 먹는 거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도 야채 많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월남쌈 샤브샤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2시간 만에 식사이지만 상대방을 위해 티내지 않고 맛있게 먹습니다. 초대받은 자리 맛있게 먹어줘야 예의거든요. 중년을 위협하는 복부 비만. 반드시 빼야 하지만 잘 빠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결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비만이 무서운 이유는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비만은 시작일 뿐 방치하면 전신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도전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7명 중 단 1명. 비만의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다이어트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 성공하고 건강을 되찾아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를 기록하고 싶다면 지금 주목하세요. 광주 전역을 거리낌 없이 누비고 다니는 한 여성. 보통 사람들과는 밀도가 다른 24시간을 보낸다는데 365일 동분서주 분주한 광주 홍길동이랍니다. 광주광역시 북부의원 2번 재선을 했고요. 여자 제이시 회장 로타리 클럽도 창립했어요. 부르면 어디든 간다. 행동력은 물론 추진력까지 따라올 자가 없다는 정순영 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같이 만나 뵙겠습니다. 끝. 네. 됐어?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잘 나왔는지 매일 이렇게 바쁘세요? 진짜 생각보다 인기가 좀 있어요. 네. 다양한 일을 하는 만큼 만나는 사람들도 각양각색. 네, 대한장애인 상여연맹 문상필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네. 아이고 요즘 어떻게 많이 바쁘시지? 네, 뭐 정신 없습니다. 볼 때마다 뭐 이야기 좀 하다 없으면 전화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걸 보고 좀 좋았다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순회하듯 4개의 일정을 마무리한 시간은 오후 1시. 다음 일정은 점심 약속인데요. 만나기는 해야 하는데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 지인의 점심시간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초밥 나왔다. 이게 초밥은 살 안 찐다고 많이 먹으라고 이제. 최근 몸무게가 조금 늘은 상황. 나름대로 체중 조절을 위해 선택한 메뉴라는데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지. 자, 이거 새우를 네가 먹어. 초밥은 살 안 찐다 해서 이 초밥집을 자주 오는 편인데요. 진짜 인생도 초밥도 날로 먹고 싶어요. 그런데 조절하는 거 맞나요? 먹고 먹고 또 먹고 정말 야무지게 드셨습니다.
사실 순영 씨 5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는데요. 많이 변했어요. 얼마나? 예전에는 날씬하셨죠. 40대만 해도 표준 몸무게를 유지했는데 50대에 접어들면서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엄마같이? 일도 많아지고 이렇게 운동 시간을 좀 배려했어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를 사랑했으면 이렇게까지 방치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오후 3시 아직 스케줄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순영이야. 그래. 잘해. 그러면 하루에 스케줄이 많을 때는 막 열 몇 건 되는 것 같아요. 열 몇 건? 네, 뭐 자잘한까지 한 사는. 이게 이제 워낙 이렇게 많으니까 과거에 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 일정으로 찾아온 곳. 그런데 또 식당입니다. 보세요. 친구 우리 웨딩 김 대표 강술래 친구예요. 모임이 내가 공식적으로 연회비를 내는 모임은 한 47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비공식 모임까지 합하면 100개가 가깝다는 모임. 그만큼 챙겨야 할 사람들 또한 많아졌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식사를 안 한 상대를 위해 점심 식사를 2-3번 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래도 관리를 위해 메뉴는 샤브샤브로. 그런데 음식 나오자마자 친구분 두고 어디 가세요? 이러니까 먹으니까 젤리인데 망고 젤리 이거 다 먹고 나서 먹는 거요. 아니야,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먹는 거야. 기왕 먹는 거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도 야채 많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월남쌈 샤브샤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2시간 만에 식사이지만 상대방을 위해 티내지 않고 맛있게 먹습니다. 초대받은 자리 맛있게 먹어줘야 예의거든요. 한국은 그렇잖아요. 뭐 차려놓으면 좀 먹어줘야 되고 조금이라도 좀 먹고 나오려고 하는 게 많고 먹방 많이 찍는 것도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녀가 체중 관리에 실패한 데는 먹방도 한몫했다는데요. 덕분에 하루 5끼는 기본, 갈수록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다 보니 느는 것 체중뿐입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배우를 꿈꿨던 한 여성. 느리지만 꾸준히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디뎌 다양한 작품에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할 무렵 꿈을 잠시 내려놓게 되었다는데요. 지금은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꿈을 놓지는 않았는데요. 당신이 집만 날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 안 생겼어. 그래, 갖고 와봐. 무슨 짓을 하든 좋으니까 어디 한번 갖고 와봐. 요즘도 첫 손님을 태우면 재수 없나요? 아저씨. 아이고, 아이가 어리다 보니 꿈을 쫓기란 쉽지 않죠? 승아 씨 47살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일찍한 길을 보여주었어요. 어렵게 얻은 딸이라 하던 일을 접고 육아에만 전념하기로 했는데요. 엄마, 밥 갖고 올게. 거기 앉아있어. 아니야, 거기 앉아있어. 아이를 키우다 보니 꼼짝달싹 못합니다. 이리 와.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그래.
밥 다 먹었으면 숑.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아침부터 밥 먹이고 씻기고 하루 종일 아이에 맞춰진 시간. 육아만으로 힘든 현실 속에서 승아 씨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가 있으니까 뭐 씻기고 밥 먹이고 뭐 하다 보면 벌써 하루가 금방 가고 그러면 잘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제가 휴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그때 뭐 밥을 먹는다거나. 아이가 등원하면서 생긴 잠깐의 여유. 그제서야 아이가 남긴 밥으로 겨우 첫 끼니를 해결합니다. 아이가 생긴 이후 식단 관리는 언감생심. 그래서 애가 입이 짧아가지고 음식을 너무 많이 남기면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요. 그리고 따로 차려 먹기에도 너무 바빠. 덕분에 임신 출산하면서 찐 20kg은 고스란히 유지 중입니다. 잠시 쉴 법도 한데 또다시 손길이 바쁩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번에 예능 콘텐츠 진행되는 거요. 그 계약서 지금 작성해야 하는데, 네네. 그러면 그거는 일단 확인한 후에 말씀을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매니지먼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광고라든가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분들. 책상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자세가 무너진 지 오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루 500보도 걷지 않은 운동량.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움직임이 없는 그녀. 그런데 좀 움직이나 했더니만 앉은 자리에서 손만 뻗네요. 과자 먹으면서 일하는 게 꽤나 익숙해 보입니다. 간식 겸 먹기니 뭐 어차피 애기가 남긴 거라 뭐 오래 두면 눅눅해지고 하니까 있으니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6시간 뒤 결과는 어떨까요? 맙소사 162걸음. 일반 직장인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9배 차이 납니다. 내가 안 움직인다 해도 이 정도일지는 몰랐는데 앞으로는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산 좋고 공기 맑은 전북 고창을 찾았습니다. 양파 수확이 한창인데요. 거친 숨소리의 주인공은 과체중으로 힘들어하는 진은선 씨입니다. 요즘 같은 양파 수확 시기에는 새벽 5시부터 농사일이 시작된다는데요. 앉지를 못해 온종일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아이, 집에 가고 싶네, 나는. 그래? 아, 나는 어째 왜 이리 갈증만 나지? 물 갖다 먹어. 나도 좀 갖다 주고. 그래? 맨날 시켜 먹지만 말고. 아이고, 다리도 아프네, 나도. 난 다리 더 아파. 살쪄서. 왜 이렇게 더워. 한 3, 40kg 이상 찐 것 같아요.
많이 찌고 이게 다이어트를 하면 또 빠지는데 제가 요요를 계속 겪다 보면서 점점 더 찌는 거예요. 그녀를 가장 괴롭히는 건 나날이 증가하는 체중. 제가 최고로 많이 뺐을 때는 20kg, 25kg도 뺀 적도 있었고 근데 그게 한 2달, 3달 되지 않아서 또 원상 복구 그 이상으로 가고 점점 그 빼는 그 몸무게가 줄더라고요. 많이 안 빠져요. 오전 농사일이 끝난 후 부부는 아침 식사를 위해 근처 식당을 찾았습니다. 기름치찌개 1인분만 주세요. 왜 1인분만 시키세요? 아, 혼자 먹을 거면 혼자 와야지 왜 나를 굳이 데리고 와갖고 고문을 그래서 시켜? 옆에서 있어야지. 맨 옆에 이럴 때는 옆에서 있어? 그렇지. 부부는 같이 있어야 하는데. 다이어트 중인 은선 씨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오이. 난 오이를 못 먹어? 아니, 다이어트는 사람이 어떻게 먹어. 아니 민수야. 오이인데 응? 오이는 그래도 안 괜찮지. 되지. 오이는 살 안 찔 것 같은데. 가까스로 식욕을 참아 봅니다. 어우, 부인 맘 몰라주고 너무 맛있게 드신다. 공깃밥 하나 더 주세요.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다이어트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어요.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보고요. 단백질 쉐이크가 좋다고 해서 그것도 먹어보고 유산균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하면서 저탄고지. 그냥 그때만 유행하는 거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과거엔 표준 체중이었던 그녀. 그녀가 살이 찌기 시작한 건 바로 첫 아이 출산 때부터입니다. 잠시 다이어트에 성공도 했었지만 요요 현상과 함께 급격히 살이 더 찌기 시작했다는데요. 10년 넘게 요요를 반복하며 결국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오후 업무 중인 그녀, 1일 1식을 실천하고 있기에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데요. 무려 18시간 넘게 공복 상태. 여기서 41을 빼야지 이 금액이 이게 나온다고. 안 뺐다고. 저희가 97개 가져가는 게 아니고 52개만 갖고 가면 돼. 이 상황 저는 이해돼요. 배고프면 아무래도 사람이 예민해지기 마련이잖아요. 배고픔에 지쳐 마음에도 없는 말이 나간 건 아닐까요? 그쵸, 예민할 때도 있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기분 성질 낼 때도 있고 예민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집. 미나, 엄마 왔어. 엄마 다녀오셨어요? 뭐 하고 있었대? 어느덧 공복 약 20시간째. 힘들게 참은 결과를 확인할 시간. 맨날 재야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저도 빠지는 걸 봐야 힘이 나서 더 막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빠지니까 진짜 힘들어요. 배달에? 자포자기한 건 아니죠? 미니야 무슨 맘 먹을 건데? 아무거나. 직접 해주면 좋은데요. 바깥에서 너무 힘들게 일하고 와서 저야 뭐 1일씩 하니까 굶는다 쳐도 애들은 밥을 먹여야 되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1일 1식을 실천 중이라 이 맛있는 찜닭은 오로지 아들 거. 요즘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속도 모르고 녀석 참 야무지게 먹네요. 어째 불안하다. 공복
회복 20시간 30분 만에 결국 하루 종일 참아온 식욕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 안 해본 것도 없고 10kg, 15kg, 20kg 쪘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안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자주 먹을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한 상황에서 찐 살. 대충 때우고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서 붙은 살. 지속하기 힘든 다이어트로 오히려 더 는 살. 과연 뺄 수는 없는 걸까요? 이들이 살과의 전쟁, 그 끝을 보겠다고 모였습니다. 이미 정상 체중은 넘긴 지 오래고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지 정밀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순영 씨는 알고 있던 몸무게에서 3kg이나 늘어서 90kg에 육박하고요. 은선 씨는 이번에 인생 최고 몸무게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관절염까지 심각하고요. 승아 씨는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인지 유난히 복부 비만이 도드라진 상황. 혈액 검사에서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위험한 수준. 갱년기까지 와서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그러니까 완경이라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 완경 이후에 내장지방이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내장지방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역할을 방해하는데, 이처럼 혈액에 지방과 당이 많아지면 당뇨병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혈관 건강을 망치기 때문에 각종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맞춤형 솔루션이 시급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아셨을 거예요. 아마 증상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또 지원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이승아님은 BMI가 34.4, 정순영님도 34. 네, 승아님 비슷하게. 이제 30이 넘으면 많이 비만이 많이, 그래서 거의 고도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의사님이 사실은 제일 심각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45점이에요. 이거는 너무 비만, 너무 고도 비만이어서 초고도 비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시점에 빼지 않으면 47세잖아요. 알 수 없어요. 이 몸무게 유지하면 2, 3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심각해요. 마지막 기회, 정확한 분석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은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하는 일이 많은데 일도 힘든데 무리한 다이어트까지 강행하려니 실패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공깃밥 하나 더 주세요. 승아님은 재택근무 하시니까 아무래도 컴퓨터 의자에 많이 앉아있고. 그렇죠. 승아 씨는 저조한 활동량이 가장 큰 문제.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육아일은.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뭔가 보상을 하려고 먹기도 하고, 근데 활동을 안 하니까 그게 다 에너지로 쌓이고, 그러면서 아마 살이 찌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순영님은 아마 본인이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외식. 순영 씨는 예상했던 대로 외식으로 인한 과식이 문제, 식생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성공한다. 과연 그녀들의 마지막 다이어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체중 감량, 그 성공의 실마리를 찾으러 온 곳. 늘씬한 몸매에 가벼운 춤 동작을 보고 있자니 저까지 흥이 나네요. 비만 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이는데요.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법에 대해 한 수 알려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서영실 씨입니다. 아, 네. 아이고, 좀 민망할 때 사진인데, 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좀 뚱뚱했었어요. 이게 제가 13년 전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제 모습이고. 지금이 좀 더 낫지 않아요? 13년 만에 몸속 지방을 쏙 뺀 그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20대 때는 체중이 한 52, 3kg 정도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날씬하고 평범한 정도 체형이었는데 아이 셋을 이제 임신하고 육아를 하면서 83kg까지 나갔었어요. 출산 후 살 빼는 거 정말 어렵죠. 진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 조절해가지고 제가 한 20kg를 감량을 했었어요. 감량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친정 아빠가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랑 같이 병원 다니고 저희 집에 계시면서 항암 치료하시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살이 다시 좀 쪄가지고 요요가 왔어요. 아, 이렇게 살긴 싫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012년도 그때쯤에 한 53kg까지 감량을 했었어요. 감량 이후 무려 10년 동안 56kg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어떻게 요요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갑자기 웬 책이죠? 설마 답은 책 속에 있다 아닌가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가만히 앉아 공부만 하는 것 같은데 대체 다이어트 비결은 언제 알려주시는 거죠? 아니 책이 왜 저기에? 설마 이게 영실 씨의 다이어트 비법인가요? 이거 일명 책복지라는 건데 제가 이렇게 책 보거나 TV 보거나 할 때 다리 사이에 책을 이렇게 끼우고 하체 운동을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하고 있어요. 저게 정말 운동이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면 하체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근육 운동이 된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에그머니나 어서 와. 왜 이렇게 늦게 열었어? 나 2번이나 눌렀는데. 아, 내가 운동 좀 하고 있느라고. 아이고야. 욕심도 많네. 아, 그 정도 뺐으면 됐지 뭐 또 운동을 하냐. 아, 그래? 50칼로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숨이 칵칵 차는 거야. 다이어트가 쉽지 않지. 다이어트가 쉽지 않구나. 조금은 그만했다가 다시 이제 찔러가면 다시 하면 되겠지. 똑같이 돈 내고 운동하면서 이쪽은 굉장히 효과가 나고 나는 효과가 안 나고 사실 그렇다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거든요. 좀 많이 질주가 좀 나요 사실은. 운동도 우리가 꼭 센터에 가서 한다는 생각을 좀 버려.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처럼 의자 끝에 이렇게 걸터 앉는 것도 운동이 돼. 언니는 지금 아주 편하게 앉아 있잖아. 근데 이렇게 의자 끝에 걸터 앉으면 허리도 곧아지고 코어 쪽에 이렇게 딱 힘이 들어가. 바른 자세로. 그렇지. 어때? 아무래도 떨어질까 봐 긴장을 하게 되네. 그치. 긴장하게 되지. 또 앉은 김에 복식 호흡을 하는 거야.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이렇게 부풀려. 그다음 뱉을 때는 입으로 내뱉고 배를 꺼트려. 1, 2초 멈췄다가 그녀가 독하게 마지막 다이어트를 결심한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가장 큰 계기는 거울 봤을 때 제가 20대 때 상상하던 저의 미래가 아닌 거예요. 제 모습이. 거울 속에 있는 저 아줌마가 나 맞아? 이런 느낌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사실은 엄마 배에 삼겹살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우울증도 오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악물고 아주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여기 서봐.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딱 벌리고 바른 자세로 딱 서봐.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왼쪽 옆구리가 늘어난다는 느낌. 자, 반대쪽. 어때? 쭉 당기지? 난 여기서 끝나지 않지. 자, 내려갔지? 손으로 발을 터치. 또 내려갔지? 손으로 발을 터치.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발 오른발을 들면서 터치. 아 이거는 그리 쉽지 않네. 잠깐만. 하나. 운동은 무조건 힘들게 하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단순히 체중의 수치에 연연하기보다는 근육과 지방의 비율이나 또 부종의 정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성산소에 대한 과도한 노출로 인해서 우리 몸이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활성산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맞춤형 운동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야? 간식도 다이어트 할 때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깐깐한 그녀가 선택한 간식은 언니 이게 수국잎 추출물인데 산수국 있지? 산수국으로 가지고 만든 거야. 내가 다이어트 할 때의 도움을 좀 받았어. 산수국이라. 우리가 흔히 보는 수국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수국은 꽃잎이 크게 모여있는 공 모양인데 반해서 이 산수국은 큰 꽃잎이 바깥쪽에만 있고 안쪽은 작은 꽃잎들이 접시 모양을 한 것이 특징인데요. 대부분의 수국이 관상용으로 독성식품으로 분류가 되지만 산수국은 식용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나라 중부와 제주도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수국은 물을 담는 항아리라는 뜻으로 전 세계에 23종이 있습니다. 일본, 중국 약전에 항염 효과가 있다고 등재되어 있고요. 또 한국 본초도감에서는 흉복부가 팽만한 증상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국잎 추출물이 체중 감량을 돕는다고요? 수국에만 존재하는 하이드란제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진대사와 기초대사량을 올려 콜레스테롤 축적을 방지해주고 또 체지방 감소를 돕는 AMPK 효소를 활성화시켜준다고 해서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개별 인정받은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녀도 내장 지방 관리를 위해 매일 수국잎 추출물을 챙겨 먹는다네요. 조금 감칠맛도 있는 것 같아요. 언니도 이제 간식 하나도 이렇게 무가당으로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신경 써가면서 먹어. 그녀만의 또 다른 다이어트 노하우를 언니에게 전수하기 위해 근처 시장을 찾았습니다. 요요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던 만큼 매 끼니는 직접 다이어트식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노력한다는데요. 여기.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너무 예뻐졌네요. 아 그래요?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하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봐. 그녀가 식단 관리를 위해 즐겨 찾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사장님 혹시 말린 버섯 있어요? 그거 하고 멸치하고 건새우하고. 그녀의 선택은 바로 말린 식재료들. 그녀는 다이어트 성공 이후 지금까지 체중을 유지하면서 이 말린 식재료만큼은 항상 갖춰두고 있습니다. 사온 재료들은 한꺼번에 갈아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한다는데요. 제가 천연 조미료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요리를 할 때 사실 간을 안 해 먹을 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 조미료 쓰기보다는 이렇게 건어물을 사다가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어요.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녀답게 어떤 메뉴를 선보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콩나물 잡채예요. 야채로 이제 구성된 반찬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콩나물 잡채를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 콩나물 잡채는 겨자 소스에 약간 새콤달콤 매콤한 그런 소스인데 저는 좀 건강을 생각해서 천연 조미료를 넣고 약간 제가 응용해가지고 제 방식대로 소스를 만들었어요. 기름 안 두르고 그냥 덕는다고 하죠. 기름 없이 그냥 수증기만 증발시키는 걸 덕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짝만 익혀주는. 천연 조미료로 감칠맛을 더해 맛도 살리고 영양도 놓치지 않는 만능 다이어트 메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가 다이어트 식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말 빠질 수 없죠. 이거 아까 제가 그 간식으로 먹었을 때 먹었던 그 수국잎 추출물인데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보면 피부에 탄력을 많이 잃게 되잖아요. 근데 그 탄력까지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밥 먹을 때까지 이렇게 수국잎 추출물을 뿌려가지고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다이어트 하려고요. 수국잎 추출물로 인해 AMPK가 활성화되면 가만히 있어도 약 30분간 러닝머신을 뛰는 효과와 같다네요. 이 AMPK는 주로 간이나 근육, 지방, 췌장에서 작동하는 효소로 이 AMPK가 활성화되면 지방산의 연소를 촉진시키고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고지방 시기를 유도한 쥐에게 수국잎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대조군보다 지방세포가 감소하였음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한 필수 과정, 장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수국잎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비만 세균으로 알려진 피르미쿠테스균을 감소시키고요. 박테로이데테스라는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장내 환경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국잎 추출물은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도 돕는데요. 이 수국잎 추출물 속에 풍부한 하이드랄 제놀은 프로콜라겐을 증식시켜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고 또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임상시험 결과도 있는데요. 한국인 150명을 대상으로 수국잎 추출물 600mg을 섭취하게 한 결과 피부 주름 깊이, 또 피부 수분량, 탄력, 거칠기 등 10가지 피부 지표가 개선되었는데요. 특히 피부 수분량은 304%, 또 피부 탄력은 309%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언니 이제 밥 먹자. 일로 와. 요요 현상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막는 법. 바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 알짜 비법이 그녀의 밥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먹어봐. 이게 완전 건강식밖에 없는 게 다 야채고. 비만이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생활 속 습관을 바꾼 그녀. 주변 사람들에게도 습관의 중요함을 전파하고 있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말이야. 언니도 꾸준히 생활 속에서 나처럼 이렇게 실천해가지고 우리 행복하고 건강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자. 멋있게. 그녀가 생각하는 다이어트의 진정한 끝은 감량 이후 유지까지라는데요. 지금의 몸무게, 지금의 건강 상태를 쭉 유지하면서 20대 마인드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살들과 이별하고 싶다, 제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지만 번번이 실패. 누구보다 다이어트에 진심인 그녀들.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의 성공에 10년째 유지 중인 서영실 씨의 비법인 생활 속 칼로리 태우는 운동부터 지방 감소 돕는 식품 섭취까지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잘 실천하고 있을까요? 자동 보여서 밟아지잖아. 쉽게 말해서. 저절로 어떻게 버리네?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분. 이게 항상 여기 브레이크에다가 믿기지 않겠지만 순영 씨입니다. 이거 진짜 살 빠지겠네. 그래. 제가 이제 모임이 그 먹고 놀고 막 이런 모임이 아니라 좀 건강도 챙기고 이런 모임을 해보려고. 먹는 방송 위주였던 개인 방송도 이제는 운동 채널로 바꾸는 중이라는데요. 순영 씨가 요즘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자, 하나 드시고. 이거 반쯤 드세요. 아니, 정신 나쁘겠다. 이것도 좀 그러는데. 또 내가 아까 먹였지. 토마토. 제대로 된 식단을 챙기기 위해 일지도 쓰는 중입니다. 돼지갈비, 도토리 수십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 정말 이렇게 줄였는데도 이렇게 많은 거 보면 네. 그전에는 셀 수 없이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엔 사람들을 만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비법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아름다워지겠습니다. 이게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최대한 팔꿈치로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배에다 힘주고. 배에다 힘. 이렇게 열날 때까지. 빠진다. 승아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집안이 아닌 밖. 육아는 물론 운동까지 일석이조입니다. 땀을 엄청 흘리셨네. 아, 예, 이게 그 보기보다 운동이 꽤 돼요. 예. 한 30분씩은 꼭 외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한 운동이라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다이어트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도 솔루션을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날도 더운데 부지런히도 움직이네요. 좋아요, 엄마 너무 좋아, 이래봐. 오늘도 운동 완료. 화이팅! 바뀐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땀 흐르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생활 밀착형 운동 효과. 책벅지 운동 덕분인지 앉은 자세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좋아졌죠? 책받치를 하고 나면 실제로 다리가 얇아지는 거. 일일 일식을 하던 은선 씨는 솔루션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어머, 구슬땀 제대로입니다. 도전 이후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네요. 오늘은 제가 좀 건강한 요리를 먹어보려고 돼지고기를 사와서 수육으로 삶고 있거든요. 양파도 넣고. 비만 탈출을 위해 식습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체지방 감소 돕는 수국잎 추출물도 빼놓지 않고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결과도 좋겠죠. 한국인 12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이 수국잎 추출물을 하루에 600mg 섭취를 했더니 이 섭취 6주부터 체중이 최대 한 5.6kg 감소된 게 확인이 되었고요. 총 9가지 항목의 다이어트 관련 지표가 개선된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12주 후에 이 체중이 최대 11.9kg까지 감소한 경우도 있었고요. 내장 지방 면적은 최대 16.91제곱cm, 그리고 복부 지방은 최대 24.38제곱cm, 그러니까 약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물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하루 섭취 권장량은 600mg이고요. 수국잎 분말로 섭취할 경우 하루 387스푼을 먹어야 권장량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유효 성분을 농축한 추출물로 섭취를 권장합니다. 2주 이후 병원에서 다시 만난 그녀들. 승아 씨는 가장 고민이었던 뱃살이 10cm나 줄었고요. 순영 씨 또한 2kg이나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초고도 비만으로 다이어트가 시급했던 진은선 씨는 거의 4kg 감량에 성공! 3명 모두 결과가 좋습니다. 기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뭔가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뺄 수 있는 데까지 빼서 몸짱 부부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매년 제가 프로필을 찍어보고 싶어요.